아, 이분이 안 그래도 바디키 하면서 살을 쏙 빼서 밖에 나가면 다들 예쁘시다고 칭찬들이 자자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디키 강의를 할 건데 모두들 오늘 잘 들으시고 정말 다 같은 이렇게 살을 좀 빼셔가지고 아마 사업에 많은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 제가 사실 살을 한 5kg 정도 빼고 나니까 몸도 굉장히 건강해졌고 아픈 데가 사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꼭 이 프로그램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 시간에 한 40분 동안 할 건데 좀 잘 들으셔가지고 다 같이 제 경험담이라든가 하면서 중간중간에 제가 어떻게 했다라고 이제 설명도 좀 해드리고 할 거니까 좀 같이 공유를 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시작할까요? 네, 시작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하윤자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비대면으로 인해가지고 몸을 관리하지 않고 있어가지고 아마 살찐 사람이 좀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요즘 확진자라고들 하지요. 근데 만약에 이 시국이 끝나고 나면 아마 대면으로 들어갈 건데 아마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다이어트, 바디키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공부할 내용이 바디키인데요. 제 경험담과 어울려 공부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바디키와 다이어트의 차이점을 알고 계신가요? 아마 대면으로 했었을 때 맞췄으면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해 드릴 건데 비대면이다 보니까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바디키는 영양을 섭취하면서 살 빼는 게 바디키고 다이어트는 그냥 굶으면서 빼는 거. 제가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다이어트 하면서 요요 현상 굉장히 많으신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디키 한번 저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디키 프로그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화면이 물만 먹어도 살이 찌신다고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물만 먹어도 살이 찌신다는 분 많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저도 먹은 것도 없는데 왜 자꾸 살이 찌지? 이렇게 이제 저녁으로 들어오면서 한 번씩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정은지사님 옆에서 오늘 먹은 걸 한번 적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쭉 적다 보니까 사실 먹은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밥을 제때 식사를 안 한 거지 중간중간에 군것질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만 먹어도 살이 찌신다는 분은 절대 없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런 팻말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거 헬스장 앞에 가면 이런 팻말이 있더라고요. 물만 먹어도 살찌는 경우는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뭘 물처럼 먹었는가? 다 공감하시죠? 그러면 오늘 이제 공부할 목차를 보면 일단 1번은 비만이란, 그 다음에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이유, 그 다음에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이어트를 할 때 어떤 영양소가 필요한가를 제가 오늘 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만이란 첫 번째, 체내의 지방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축적되는 질병입니다. 단순히 운동 등에 의한 근육 때문에 체중이 높은 것은 비만이라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외견상으로 말라 보이고 체중이 정상이어도 체지방률이 정상보다 높게 나오면 의학적으로는 비만, 마른 비만으로 진단되기도 합니다. 특히 서양인보다 동양인, 특히 한국인들은 유전적으로 복부나 내장에 지방이 잘 쌓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보기엔 날씬해 보이나 마른 비만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1996년 비만을 단순히 몸매가 좋지 않거나 배가 나온 체형의 문제가 아니라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질병에 걸릴 위험을 증가시키고 나아가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대사증후군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사증후군이란 뭐냐 하면요. 일단 우리나라는 당뇨는 126 이상, 고혈압은 140에 90, 중성지방은 200 이상이면 질병으로 진단을 내려줍니다.
근데 그 단계에 가기 전에 요 세 가지 이상, 요 부분에서 세 가지 이상이 해당되면 내가 대사증후군 아닌가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공복 혈당은 전 단계가 100이고 혈압이 130에 85 이런 대사증후군이라고 한번 의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2014년도 미국의 사망 원인이 전체적으로 계속 암이었다가 심장질환으로 사망이 1위가 바뀌었습니다. 외국인들 다 미국 사람들 다 뚱뚱하죠. 그래서 아마 심장질환의 1위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고혈압이나 중성지방, 당뇨가 없으신데도 사망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 뭐냐 하면 비만인 분들이에요. 그래서 비만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참고로 2020년은 신장병 암을 제치고 코로나19가 미국 사망 원인 1위로 올랐었다고 합니다. 정말 코로나19 무섭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사증후군을 우리가 딱 보면 살찐병, 이꼬르 비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살만한 세상이 아닌 살만 많은 세상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성인 남녀 비만 유병 보면 일단 남자, 여자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여자가 더 많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남자분들이 비만인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남자분들은 한 2명 중에 1명이 비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자분들은 한 3명 중에 1명이 다 비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살을 빼야 하는 이유를 한번 볼게요. 일단 살을 빼면 외모가 이쁘죠. 이성적인 매력은 물론이며 비즈니스에 있어서 보다 더 신뢰를 줍니다. 저도 요즘 살을 빼고 난 후에 나가면 지금 비즈니스가 더 잘 된다?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아요.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말이겠죠. 자존감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옛날 같으면 뚱뚱한 데다가 나이도 있고 이래서 사실 자신감이라든가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져 있었어요. 근데 살을 빼고 나가면 다들 이쁘다 하고 몸매를 어떻게 관리했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자존감이 높아지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남들에 대한 나의 평가가 싹 달라지기도 합니다. 가면 하면 느낌이 달라요. 어떻게 해서 살을 뺐어? 몸매를 어떻게 그렇게 예쁘게 유지했어? 하는 소리 굉장히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살을 빼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아요. 자, 다이어트가 최고의 성행이라고 얘기하죠. 보시다시피 이분이랑 똑같은 분이에요. 근데 완전히 달라 보이죠. 86kg이던 분이 50kg를 감량하니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130kg이던 분이 57kg를 빼고 나니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분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다 바뀌고 너무 예쁘죠. 살을 빼고 나니까 이렇게 예쁜 거예요. 성형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비만이 성형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술, 담배, 남자분들 굉장히 끊기 어려우시죠.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참 어렵습니다. 근데 모든 게 내 뜻대로 다 되진 않아요. 그런데 다이어트는 내 마음만 먹으면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증명해 드렸잖아요.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살을 빼야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만병의 근원이라고 얘기하죠. 진짜 만병의 근원입니다. 1번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가 오고 있습니다. 각종 염증과 암도 오고 있고요. 우리 몸에 살이 찌게 되면 우리 몸에 염증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 염증이 결국은 암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을 빼야 하는 이유. 그리고 각종 혈관 질환이 있습니다. 심근경색이나 동맥경화. 예전에는 아마 심근경색으로 가다가 쓰러지고 이런 분들이 많이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혈관 몸무게 1kg를 이렇게 늘어나면 혈관은 3kg가 늘어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다음 소화기 질환, 그다음에 관절 질환, 무릎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1kg 늘어나면 우리 무릎은 5배 정도가 무게를 지탱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뚱뚱한 사람들이 무릎이 많이 아프고 또 이렇게 많이 퇴행성 관절도 많이 오고 관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분들 병원에 가면 다 살 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살을 빼고 나면 또 모든 관절 이런 게 다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호르몬 이상, 또 오고 호흡기 질환, 수면 무호흡 증후군이 와요. 그리고 뇌졸중도 올 수 있고, 그리고 심리적 질환, 그리고 뚱뚱한 사람들 보면 우울증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무기력증, 사실 살이 찌게 되면 움직이기 싫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살 꼭 빼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만이 되면은 암 발병률도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임파선암 이렇게 나오죠. 정상인의 몇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을 빼고 나면
모든 내 몸의 염증도 많이 사라지는 이유인 것 같아요. 저도 현재 나중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5kg 체지방 4.5 체지방을 한 5kg 정도 빼고 보니까 아픈 데가 싹 사라졌어요. 사실 제가 다이어트 하기 시작한 거는 갱년기 때문이었거든요. 갱년기가 오면서 굉장히 어지럽고 몸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마침 아메 회사에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줘가지고 유수정 사장님하고 정석진 사장님하고 세 사람이 한 팀이 되어서 끝까지 가가 성공했는 케이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꼭 여기 계신 분들 한번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한번 도전해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모든 만병의 근원이 비만이기 때문에 그래요. 피부암도 지금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 몸에 염증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피부도 많이 가렵다는 사람 많죠. 그런 것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사증후군을 보면요. 굉장히 대사증후군이 비만이잖아요. 그죠? 보면은 담배 여기 있습니다. 담배 30개비 이상 피우는 사람이 1.57배 혈당, 당뇨가 오는데 비해서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당뇨 5배예요. 그래서 담배 30개비 피우면 굉장히 우리가 해롭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약간 살쪘다고 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진공경색도 2배로 높을 수도 있고 당뇨는 5배, 중풍도 올 수도 있고요. 암 사망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총 사망률이 1.3배거든요. 그래서 또 다이어트 해야 될 이유들이 여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풍이나 지방간, 담석, 청력장애도 올 수도 있고요. 폐기능장애, 치주염 등등 많습니다. 대사증후군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왜 비만이 오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해서 맞습니다. 많이 먹고 운동 안 하니까 살찌는 건 당연하고요. 또 예전과 같은데 찐다? 예전과 같은데 똑같이 먹는데 왜 더 찔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똑같이 요즘은 덜 먹거든요. 그런데도 예전과 같은데 자꾸 살은 더 찌더라고요. 그 당시에. 근데 지금 다이어트하고부터는 살 더 찌지 않아요. 제 몸이 아마 그게 살 세팅이 되어 있나 봐요. 근데 요즘 가서 물어보면 저 예전과 좀 덜 먹는데 왜 살이 찔까? 이러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질병을 한번 의심해 봐야 되겠어요. 일단 갑상선 기능 저하증일 수도 있어요. 갑상선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곳으로 이곳의 기능이 저하되면 체중뿐 아니라 몸의 전체적인 균형이 무너지거든요. 특히 잉여 칼로리를 제대로 소비하지 못하고 축적시킴으로써 비만을 초래하게 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아마 살이 더 빠지게 되고요. 저하증, 살이 찐다는 것은 저하증이거든요.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내가 갑자기 살이 쪘다. 우울증 및 무기력증이 동반된다. 시계 운동을 하는데도 효과가 없다. 추위를 잘 탄다. 소화가 잘 안 된다. 이러실 때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한번 의심해 보면서 검사를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2번째가 뭐냐 하면 수면 부족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면 시간이 보통 7시간에서 9시간을 근정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다 그렇게 못 자죠. 우리 암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한 5시간에서 6시간, 뭐 많으면 7시간. 저도 계산하니까 한 6시간에서 7시간. 그래도 그게 뭐 저한테는 충분한 수면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이 잔다고 해서 살이 더 찌고 덜 찌고는 아니에요. 많이 이렇게 정확하게 좀 잤을 때는 이렇게 기본으로 오는데 수면 부족이 온다든가 더 많이 자게 되면 이렇게 고혈압이나 비만, 고지혈증, 당뇨, 우울증이 있어요. 수면도 과다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딱 7시간이나 6시간 좀 지켜주시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신장혈관의 석회화 위험도 많습니다. 그래서 잠은 제대로 이렇게 한번 자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뭘 먹지 마세요. 우리 항상 디톡스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다이어트 프로그램 할 때 항상 3시간 공복기간 두라고 하죠. 7시에 먹었으면 10시 이후에 주무시라고 하잖아요. 그죠? 밤에 먹는 게 내 몸에 다 저장이 되거든요. 그런 게 다 심장병을 유발할 수 있고 모든 만병의 근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주무시기 전에는 될 수 있으면 음식을 좀 먹지 마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분 부족이에요. 만성 수분 부족이 되면 갈증의 신호를 배고픈 신호로 이렇게 몸에서 느껴요. 그래서 불필요한 칼로리를 또 섭취하게 되니까 또 살이 찌고 노폐물을 원활하게 제거하지 못해서 몸의 대사를 떨어뜨립니다. 물은 지방을 분해하는 데 직접적인 재료예요. 그래서 우리 다이어트 할 때 물을
2리터, 2.5리터 꼭 먹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지금 나가보면 사실 여름인데도 물을 많이 드시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 먹는 게 약 먹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근데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또 만병의 근육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쌀이 찔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배가 살짝 고플 때 물을 한 모금 딱 마시게 되면 배고픔도 사라질 때 느껴보셨죠? 저도 다니다 보면 어떨 땐 점심을 많이 굶고 할 때 항상 물을 지금 요즘은 3통을 떠가지고 아이스팩에 딱 넣어 다닙니다. 그래서 배가 되게 고플 때는 물을 한 모금 딱 마시게 되면 이렇게 배고픔을 싹 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많이 먹어라 이렇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내세균이에요. 장내세균 유산균 식이섬유 부족이거든요. 이게 쭉 이제 쭉 길지만 제가 또 한번 읽어보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산균이 만들어내는 단세지방산은 식초의 성분이 초산, 그리고 부티일산, 프로피온산 같은 분자 크기가 작은 지방 물질이 총칭입니다. 이 단세지방산이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으로 들어가고 전신에 운반되어 지방세포에 도착합니다. 지방세포에는 단세지방산을 감지하는 센서가 있으며 이 센서가 단세지방산을 감지하면 지방세포는 더 이상의 지방을 받아들이지 않아 지방의 축적을 방지합니다. 단세지방산 센서는 고감신경에도 있으며 여기서 감지하면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체온을 올려 영양분을 태워 소비하게 합니다. 즉 단세지방산이 뭐냐 하면 지방 축적을 억제하고 소비를 증가시키는 두 가지 작용으로 비만을 방지합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마다 장내식균이 단세지방산을 만들어 전신세포에게 이제 충분한 영양이 들어왔으니까 더 이상 먹지 마라 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암의 밸런스 위든 있죠. 그렇게 보통 보면 나가보면 유산균 굉장히 안 드시는 분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너거 유산균에 너무 프리바이오틱스 있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일반 시중에 싼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싼 거 먹으면서 효과 없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암의 밸런스 위드는 프리바이오틱스가 프로바이오틱스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유산균은 먹이 좋죠. 유산균에 먹이가 들어있으니까 같이 먹어줬을 때 이렇게 단세지방산이 많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균을 많이 먹으면 배고픔을 잘 못 느껴요. 그래서 지방이 쌓이는 것을 방지해주는 이렇게 유산균의 먹이를 많이 먹어주라. 이래서 식이섬유가 우리가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밀가루 음식을 딱 먹고 나면 처음에는 배가 부른데 금방 배가 부르나 빨리 배가 고프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유산균의 먹이를 안 줬기 때문이에요. 탄수화물만 들어왔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수집에 가면 항상 뭐 김치나 고추 주죠. 그래서 지금 먹었을 때 이제 그게 아마 식이섬유라고 아마 같이 궁합이 잘 맞아서 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에 우리한테 다 미치지 못하는 영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먹고 나면 유산균을 한 몇 개 정도 저는 한 2~3개 정도 꼭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먹어주라.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주라 이렇게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 이해를 하시겠죠? 뒤에 제품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실패 원인을 보면 전부 다 무조건 굶어서 그래요. 굶으면 안 되는 이유. 자, 식사량을 줄이는데 살이 찌는 이유가 뭘까요? 딱 나와 있습니다. 몸신이다 이렇게 보면 공복 상태가 길수록 그렐린 호르몬이 많이 분비돼요. 배고픈다는 신호,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돼서 식욕을 증강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면 근육량이 줄어가 기초대사량을 저하를 시켜버립니다. 그럼 부족한 에너지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음식물을 굶었다가 음식물이 뇌에 딱 들어오면 지방으로 축적을 싹 시켜버려요. 내 몸이 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줄이는데 또 먹고 아예 이렇게 굶다 보면은 또 요요 현상이 일어나고 요요 현상이 일어나고 하면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잘 먹으라고 하죠. 다이어트 할 때는 잘 먹어가면서 다이어트 하라는 그게 우리 아메바디키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리고 효과적인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한번 알아보면요. 일단 호르몬 관리를 해줘야 돼요. 호르몬, 많은 호르몬들이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2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렙틴 호르몬과 아디포넥틴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렙틴 호르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렙틴은 식사한 지 20분이 지나야 분비되기 시작해서 포만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밥은 꼭 씹어서 천천히 먹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렇게 천천히 잘 먹지를 못해요. 또한 그래요. 밥 먹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근데 규칙적인 식사를 해야 이게 규칙적으로 분비가 되면서 천천히 집어서 한 30분 동안 밥을 먹으라고 하죠. 그럼 먹다 보면 배 부른 걸 포만감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덜 먹게 되는데 좀 천천히 먹으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술은 당지수는 낮아도 고칼로리 음식이므로 적잠만 마셔도 렙틴이 30%나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술은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렙틴은 수면과 밀접합니다. 수면 부족에 시달릴수록 렙틴의 분비가 또 줄어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30분 이상 부담 없이 걷기 등 적당한 시체 활동은 렙틴 분비를 자극해 식욕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걷죠. 밖에 나가보면 저녁으로 많이 걷던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걷기만 뭐 해도 이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 운동, 신체 활동 좀 해주시면 좋고요. 또 유해군이 만들어내는 독소는 렙틴의 분비를 저하시키고 반대로 유산균이 만들어내는 프로피온산, 이게 아까 말한 우리가 이제 지방산이거든요. 렙틴의 분비를 이렇게 촉진을 시킵니다. 그래서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아디포덱틴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아디포덱틴은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해줍니다. 일단 1번을 보면 혈관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분해해주고요. 또 두 번째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서 당뇨를 예방해주고요. 그리고 혈압을 낮춰주고 동맥 경화를 막아 그로 인해 고혈압이나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디포텍틴이 증가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약 알칼리성 식품을 많이 먹어주면 돼요. 내 몸이 약 알칼리잖아, 그죠? 내 몸을 약 알칼리로 유지시켜주면 아디포텍틴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보면 몸속에 산성이 증가를 하게 되면 일단은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소하게 되면 지방 분해를 저하시키겠죠. 그러면 산성화가 되면 일단 뱃살도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성화가 되면 조직이나 장기 기능을 상실되기도 하고요. 혈액산소 공급이 차단이 됩니다. 그리고 신진대사가 저하가 되고 소화기능 장애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메 정수기, 이스프링 물 정수기, 약 알칼리 물이죠. 그래서 저는 건강 상담을 딱 들어가면 물부터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산성화가 되면 이 피가 혈액이 산성화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가 암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일단 이스프링 정수기 많이 먹고 WX 드시고 계시니까 아마 몸이 산성화 되시는 분들은 없을 거고 우리가 칼맥을 가지고 산성이나 약 알칼리다 하고 데모를 보여주시잖아. 그죠? 그래서 내 몸을 약 알칼리로 변화를 시키려면 일단은 미네랄 정수기물 많이 드시고 WX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칼맥을 좀 많이 드시게 되면 내 몸이 약 알칼리로 변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이 드신 분 옆에 가면 왠지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나. 시커먼 냄새 많이 난다는 거 많이 느껴보셨죠? 저는 나이가 들면은 이게 노인 냄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내 혈액이 산성화가 다 되어 있는 분들이 일단은 시커먼 채취 냄새가 많이 나고요. 그리고 우리가 변을 누게 되면 좀 악취가 심하게 나기도 하고 그리고 발냄새 심하신 분들 있죠. 그러신 분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퉁퉁 많이 부으시는 분들 있죠. 그러신 분들도 내 몸에 혈액이 산성화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다공증 이런 것도 많이 이제 산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칼맥을 좀 많이 드시라고 이제 얘기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효과적인 다이어트를 이렇게 호르몬 관리를 했잖아요. 그죠? 호르몬 두 가지를 가지고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운동 요즘 이제 우리 헬스장도 많이 못 가고 지금 한 서너 달, 우리 석 달에서 넉 달 정도 되었죠. 헬스장이라든가 요가 모든 게 지금 다 마비가 되어 있어가지고. 근데 요즘은 우리 요가장이나 이렇게 잘 이렇게 좀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런데 꼭 거기 가서 내가 해야 되나? 가서 하시면 더 좋겠죠. 유산소 운동이나 병행을 하면서 근력 운동이나 병행을 하면서 하시면 참 좋겠지만 집에서 간단하게 하는 운동 몇 가지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부 근육 강화 운동이에요. 지금 이렇게 집에서 스쿼트 자세로 물병을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돼요. 한 15초 동안 이렇게 스쿼트 위아래로 흔들다든가 그 다음에 옆으로 흔들기 바르게 선 자세로 양팔을 팡팡 튕기듯이 이렇게 벌려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좌우로 이렇게 막 흔들어
주셔도 운동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 이제 그런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한번 해보시고 아마 이 시간 끝나면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요거 해봤자 30조, 45조, 한 1분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 4주가 끝났을 때 어떤 변화가 오냐 하면 이렇게 지금 텔레비에서 생로병사에서 나온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분도 67세 분인데 검사 4주 동안 했는데 이렇게 공복 혈당이라든가 복부둘레라든가 내장 지방이 확 줄었다. 많이는 뭐 줄지 않지만 그래도 4주 한 효과를 비하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보셔도 괜찮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아미 바디키 들어갈게요. 다이어트는 과학이다. 진짜 아미 바디키 프로그램 과학이라고 저는 항상 다니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디키 프로그램을 할 때 바디키 베이직 세트를 우리가 사서 하시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벌써 시작했을 바디키 프로그램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아미 회사에서도 지금 잠시 밀리고 있는데요.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 지금 그룹에 우리 아가씨들이 몇 명 하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못하고 있어서 약간 아쉬운데 제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바디키 프로그램 47만 5천원을 구매를 하면 이렇게 7가지 제품이 들어있습니다. 구성 성분으로 보면 더블엑스랑 CLA, 파워블록 키토산, 설림 스마트, 하이브비츠, 프로틴, 이렇게 바디키 이렇게 식사 대용 바디키 프로그램 이렇게 7가지가 들어있거든요. 그 하나하나를 이렇게 짚어보면요. 간단하게 왜 필요하냐면 더블엑스는 85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타민 무기질이 보충제예요.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영양이 충분히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다 들어가 있는 이게 과학이에요. 과학. 그리고 활성산소를 감소시켜주고 WS가 DNA 복구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CLA가 들어있습니다. CLA는 홍화시에서 추출하고 100% 홍화시에서 추출한 겁니다. 지방세포를 분해해서 파괴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체지방 감소, 식욕 억제도 해주고 그리고 근육량을 증가시켜주기도 합니다. 운동과 병행을 하게 되면 굉장히 근육이 빨리 올라가요. 그리고 노화된 지방세포가 스스로 3일이 되도록 유도를 해주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초대사를 확 높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CLA를 왜 먹으면 이렇게 관절에 도움을 많이 주고요. 또 셀룰라이트 있죠. 셀룰라이트 우리 몸에 등에 이렇게 막 여성분들 막 찝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많이 빠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CLA는 다음 장면에 나오겠지만 하루 6정을 먹었을 때 효과가 나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꼭 용량을 지키라는 말씀을 본사에서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꼭 하루 6정 이렇게 드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슬림 스마트가 있습니다. 슬림 스마트는 뭐냐면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축적되는 것을 방지해 주는 거예요. HCA 성분이 이제 복부 내장 지방을 감소시켜주고 있어요. 뭐냐면 가르시니아, 캄보니아 추출물이 들어있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지방으로 축적되는 것을 방지하거든요.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다 이렇게 에너지화로 쓰고 남는 것을 이렇게 몸에 다 채워 놓는데 얘가 못 채워 놓게 다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슬림 스마트는 꼭 필요한 거고 만약에 밥 먹고 나서 나는 이렇게 CL이랑 슬림 스마트가 한 개로 묶여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죠? 팩으로 묶여져가 있는데 CL에는 무조건 6정을 먹어야 되고 우리가 예를 들어가 슬림 스마트 있죠. 슬림 스마트는 밥을 먹고 난 후 바로 먹어야 돼요. 나는 밥을 먹은 지 한참 지났는데 오늘 슬림 스마트 안 먹었어. 지금 먹어야지 하면 별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밥을 먹었을 때 탄수화물이 들어왔을 때 바로 먹어줘야 얘 역할을 다 하기 때문에 미리 이제 밥 먹고 나서 먹지 밥 먹고 나서 3시간이 지난 후에 먹는다든가 이런 거는 조금 삼가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대타할 수 있는 게 스키니 롤롱 젤 있죠. 그것도 한 팩에 이렇게 1000mg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혹시 오늘 못 먹었어. 그럼 그걸 하나 들고 다니면서 차에서 먹으셔도 되고요. 먹기가 또 쉽고 간편하니까 또 맛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같이 이렇게 드시면 더 효과적인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있는 게 파워볼록입니다. 파워볼록은 콜레스테롤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평소 지방 섭취가 많으신 분들은 꼭 좀 드시면 좋고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농도가 높으신 분, 그리고 파워블록이 뭐냐 하면 우리가 중금속이 이렇게 협착되는 것을 협착해서 이렇게 배출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파워블록이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지방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파워블록 좀 드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프로테인이 들어있습니다.
프로틴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쓰이죠. 그리고 근육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기초대사를 굉장히 올려주기도 합니다. 대두, 밀, 완두콩으로 만드는 100%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우리가 경험했던 건 뭐냐면 사실 요걸 다 먹고 나면 또 계속 우리가 조금 더 해야 되거든요. 구주를 하려면 프로틴도 한 4통에서 5통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47만 5천원으로 우리가 살 수 있지만 계속 모자라는 하다 보면 구주가 끝나면 한 120만 원에서 한 150만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중간에 이제 사서 드셔야 되니까. 그래서 중간에 하다 보니까 사실 경제력이 또 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프로틴을 살짝 안 먹어봤어요. 바디키 식사 대용하고 먹지 말고 한번 해볼까? 이러니까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또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프로틴은 꼭 드시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중간중간에 하여튼 9주 동안은 뭐 어떻게 해서든지 시키는 대로 한번 해주셔야 정확하게 이렇게 데이터를 뺄 수도 있고 하니까 꼭 이렇게 같이 좀 먹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하이버비츠도 있죠. 하이버비츠는 식이섬유고 유산균이 먹이에요. 우리 다이어트 할 때 유산균 다이어트도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내 장에 이렇게 장만 건강하면 살이 잘 빠져요. 유산균 먹이도 이제 계속 넣어줘야지 이렇게 포만감을 많이 가져가지고 이렇게 하이버비치가 포만감을 주잖아요. 그죠? 유산균이 이렇게 먹이를 계속 넣어주면은 이렇게 또 지방을 축적하지 않기 때문에 또 살이 빠지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이버비츠는 이렇게 변비나 설사, 장 운동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장이 안 좋다든가 이러신 분들한테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이버비츠 좀 전달해 주셔도 좋고, 그리고 식사를 조금 못 하시는 분들 하이버비츠 꼭 전달해 주시면 좋겠고, 하이버비츠가 들어갈 때는 꼭 물을 하루에 2리터를 드시라고 얘기해 드려야 됩니다. 아니면 더 변비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이버비츠 전달하실 때는 꼭 물과 같이 드시라고 이렇게 얘기해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식전 30분 전에 먹으면 이렇게 더 좋은 게, 이제 당이 들어오면 흡수를 갖다가 이렇게 당 우리 몸에 들어간 흡수를 막아주기도 해요. 그래서 식전에 30분 전에 꼭꼭 씹어서 그런 포만감이 있기 때문에 밥도 좀 덜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먹으라는, 이렇게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보면 이렇게 슬림 스마트,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나오죠. 슬림 스마트,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탄수화물 많이 먹잖아요. 그죠? 요즘 또 여름이다 보니까 저는 국수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누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하면 국수가 1순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슬림 스마트는 꼭 챙겨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 분들한테도 꼭 나는 탄수화물만 많이 먹으시는 분들한테는 슬림 스마트를 좀 보내드려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셀에 있죠. 셀에도 꼭 뭐 살만 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또 관절에도 많이 도움을 주고 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 관절 안 좋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조인트 가드가 들어갈 때 또 셀이 들어가시면 좋겠고,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거는 우리가 세트로 이렇게 바비큐 프로그램 하는 분들한테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한 개 한 개 또 개인적으로 한 개 전달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나는 밥보다 고기를 더 좋아해, 이러신 분들한테는 또 셀이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보면 세일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량을 지켰을 때 효과가 확 나는 거거든요. 나는 아침 저녁으로만 아낀다고 나 2알만 먹을래, 2알 이렇게 먹었을 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딱 지켜야 될 건 지켜줘야 되죠. 그죠? 세일에는 하루에 6달, 그리고 조인트 가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안 나오는 제품인데 우리가 하루에 우리 아메 식품 중에서 하루 용량을 꼭 지켜줘야 할 부분이 세일에와 조인트 가드예요. 조인트 가드도 많이 전달하고 계시겠지만 하루 6알을 먹지 않았을 때는 효과가 좀 줄어든다는 거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CLA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꼭 이제 용량을 좀 지켜서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건강한 아름다움을 위한 5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아까 이렇게 앞에서 다 공부한 거예요. 일단은 운동이에요. 그죠? 주 3회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세요. 근력 운동은 기초 대사량을 많이 높여주고 유산소 운동으로 우리 몸에 계속 에너지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과 같이 병행을 해야지 또 이제 기초 대사량도 올려주고 살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식사, 그리고 체질 조정용 조제식품을 활용하세요 이래 놨거든요. 그리고 저도 다이어트 할 때는 사실 다이어트 몇 번 전에 한 번 했다가 실패보고, 이번에는 제가 정말 필요로 하니까 이게 하게 되더라고.
밥이 진짜 3분의 1만 딱 먹어도 배가 부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필요로 할 때, 그리고 밖에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우리가 전달하실 때도 그분한테 정말로 하실 수 있냐고 물어보고, 그래서 권해주시는 게 더 좋아요. 그 저 주위에 다이어트 저한테 한 분 한다고 얘기해 놓고, 요건 다음에 가서 제가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일 총 섭취 열량을 보면은, 여자는 1500kcal, 남자는 1800kcal,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잘 해주시고요. 저녁 식사는 잠자기 꼭 4시간에서 5시간 전에 하시라는 거. 그리고 3분의 1 정도 덜 먹는 습관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침은 잘 먹고 저녁도 조금 잘 먹고 저녁은 거지같이 먹어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저녁은 사실 안 먹고 자도 괜찮아요. 아침 자고 나면 배가 굉장히 편안해지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수분 섭취, 그리고 물은 하루 8잔 이상으로 꼭 먹으라는 거. 아침 공복에 물을 한 잔 이상 마시면 배변 습관을 도와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찬물을 벌컥 마시는 거는 몸에 좋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입 안을 양치를 한 후에 그냥 미지근한 물 꼭 한 잔 하시면 이렇게 배변도 좋아지고 하니까 요 5가지 습관을 좀 잘 길러주시면 아마 우리 몸이 건강하게 지키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바비큐 프로그램 제한이 있죠. 일단은 한 끼 가벼운 식사로 처음엔 대처합니다. 그죠? 처음에 일반 식사 먹다가 일반 식사, 아침 식사, 점심 이렇게 우리가 카탈로그를 보면요,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요 시킨 대로 하시다 보면 구조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은 아마 내 몸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카탈로그 보시고 다시 한번 또 공부해 보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했던 거예요. 이렇게 다이어트 그램을 이렇게 쫙 보시면요, 처음에 1주차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잘 빠지지 않아요. 제가 58.4kg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체지방 20.8.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 1주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면 2주차에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고, 또 이렇게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있잖아요. 처음에는 안 빠져요. 그 다음에 또 빠져요. 그러다가 또 안 빠져요. 근데 보통 보면 해도 안 빠지네, 이래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시점에 딱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싹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항상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마지막에 갔을 때 확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면서 굉장히 또 이렇게 에피소드가 뭐냐 하면, 정말 저는 이거 하면서 이제 운동을 따로 많이 못하니까 제품 갖다 주러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10층까지 걸어가기도 하고, 마지막 젤 때는 우리 유승영 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막 나무 아파트 가가지고 10층, 15층까지 막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 탔다가 또 올라가고 한 10번 이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3명이 다 성공을 했는데, 마지막에 딱 지었을 때는 이렇게 제가 체지방이 5.2kg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몸무게도 지금 53kg 그대로 유지를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지 한 1년이 지났는데도 그 몸매를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아메이 바디키를 하고 나면요, 우리 몸이 이제 딱 그대로 세팅이 됐나 봐요. 근데 우리가 100조 이상이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29조가 성공을 했는데, 9주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했었어요. 근데 6개월 유지 프로그램에 있어서 많이 사람들이 실패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가만히 보니까 유지할 때는, 국지삼 9주 프로그램 할 때는 제품을 잘 챙겨 드시다가 6개월 유지 들어가면서 제품을 아마 많이 소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품 100%다 먹지도 않았어요, 저희들도. 근데 프로틴이나 유산균을 빠지면은요, 다시 또 이렇게 찌는 수가 있으니까, 식품은 일단 9개월, 이렇게 9주 프로그램 끝나고 6개월 이렇게 유지 기간이 딱 끝나고 나면요, 성공을 하고 나면 내 몸이 그대로 이제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하셨다면 진짜 9주 플러스 6개월 꼭 한번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제 몸에서 빠진 거예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우리 볼링공 있죠? 10kg, 10 적어난 거 들으면 10파운드.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만한 무게가 내 몸에서 쏙 빠지니까 얼마나 가볍겠어요. 그래서 저는 요새는 날아다닙니다. 여기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정말 편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다 한번 도전해 보시도록 하고, 일반적으로 나가면 단기적인 다이어트 많이 하시잖아요. 아까 얘기하다가 제가 말았는데, 아시는 분이 저한테 하다가 운동을 도저히 못하겠대요. 그래서 못 빼겠대요. 그래서 그분이 다른 분이 다른 뭐 식품 다단계가 와가지고 자기들은 운동을 안 해도 몸이 빠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짝
했는 거예요. 근데 빠지지 않으니까 반품이 일어나고 그분하고 싸워가지고 다시 이제 우리 아메 누트리라이트 먹고 시작하거든요. 절대 단기적으로 다이어트는 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 9주예요, 9주. 여기 있잖아요. 런던 대학교 심리학 연구진이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적어도 최소 66일은 같은 행동을 해야 그것이 습관화된다고 합니다. 우리 몸도 변화된 식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최소로 그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절대 다이어트, 운동 안 하고도 살 뺀다. 속지 마세요. 단기적으로 뺀다.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꼭 바디키 프로그램 한 번 더 알아보시고 그걸로 권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에요. 코로나로부터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를 두게 했다는 그죠? 했듯이 병원과 거리 두는 삶을 위해 지금 살을 빼야 할 때입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빼야 잘 빠지거든요.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을 때입니다. 요요 해상 없는 건강 다이어트 프로그램 아메 바디키 프로그램입니다. 꼭 한번 도전해 보셔가지고 또 이렇게 한번 성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위에 많이 알려주시고 이제 오늘 제가 40분이다 보니까 또 할 말도 다 못한 것 같고 굉장히 빠르게 하다 보니 말이 너무 빨라서 다 알아들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이제 해서 다음에 또 우리가 대면으로 강의할 때는 또 모르는 거 질문도 하고 제가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유지하고 있는가 궁금한 거 또 Q&A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바디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